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간만에 저희가 촬영을 다시 또 재개하게 되는데요. 김평원님 어디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가족여행 좀 다녀왔어요. 네,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예. 예. 재밌었나요? 후쿠오카 구마모토 갔다 왔는데요. 예. 나름 좀 해피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는 휴가도 못 가고 지금 네. 따끈따끈한 뜨거운 이 열기의 진공관 앞에 네, 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처럼 거의 신제품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진공관 앰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올릭 오디오입니다. 올릭 오디오. 지난번에 저희가 뭐 M3000, MK3 이런 그렇죠. 제품들 소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파워앰프만 올릭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당시에 프리앰프는 이제 트랜지스터 프리앰프를 사용해서 그때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제 완전체가 되는 프리앰프를 공수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M3000, MK3 앰프도 같이 공수를 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매칭으로 그렇죠. 테스트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워앰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많이 소개했으니까 프리앰프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오면서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모델 프리앰프죠. 저희 중앙에 있는 이 제품이 뭐 거의 웬만한 인티앰프 사이즈의 무게도 상당히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은 프리앰프입니다. 전용 프리앰프고요. 요즘에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뭐 DAC나 뭐 여러 제품들에서 프리앰프가 좀 간략하게 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프리앰프 별도로 뭐 써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프리앰프는 여유 되시면 반드시 별도로 독립된 프리앰프를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프리앰프의 역설인데, 이미지의 역설인데, 뭔가 껴들면 음이 좀 혼탁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중첩이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프리앰프를 집어넣으면 전체 소리가 참 맑아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생기가 돌고, 그러니까 그런 이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코난님 지금 말한 것처럼 여유가 되고 여건이 되시면 꼭 프리앰프를 좀 투입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뭐 중저가의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이런 데 들어있는 프리앰프가 좋은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손에 꼽을 만큼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프리앰프를 이제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정말 여러 가지 뭐 다이내믹스, 전체 밸런스, 뭐 무대의 어떤 심도, 깊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그런 변화를,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제품은 프리앰프 중에 올릭 제품 중에서 뭐 플래그십은 아니죠. 그렇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제품인데 좀 특별해요.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은 볼륨이 큼지막하게 있죠. 완전 아날로그 볼륨입니다. 어테뉴에이터를 사용한 아날로그 볼륨이고 61스텝 은 접점을 사용한 볼륨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볼륨의 그 전체 그 어셈블리가 노출돼 있어요. 그렇죠. 전체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면에 보시면 양쪽에 일단은 저 커런트 미터가 가장 눈에 많이 띌 겁니다. 증폭과 안에 커런트를 나타내주는 디스플레이고요. 중앙 하단에는 여러 가지 입력 선택 버튼 마련돼 있고요. 그 뒤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입출력단이 마련돼 있는데, RCA 입력단 2조, 뭐 XLR 입력단 3조, 뭐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고, 출력단도 RCA가 2조, XLR 1조, 이렇게 해서 출력단도 풍부해가지고 뭐 바이앰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은 진공관이 총 둘, 넷, 여섯, 8개 박혀 있고, 좌우측에 이제 트랜스포머로 보이는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 게 초단, 바깥쪽에 있는 게 드라이브단, 뒤쪽에 있는 4개가 이제 증폭관으로 보이는데, 올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신관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 진공관들의 어떤 역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접근을 먼저 OTL, OCL부터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올릭 프리앰프, 진공관 프리앰프의 OTL, OCL 형제가 총 3개 모델이 있어요. 플래그십이 이제 1000이고, 그 다음이 9000, 그 다음에 막내 8500인데요. 이 3개 모델 진공관 프리앰프 모델 전부 다 OTL, OCL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웃풋 트랜스포머 리스, 그러니까 출력 트랜스가 없다. 그리고 OCL, 아웃풋 컴패시터 리스, 출력 컴패시터가 없다.
이게 이 진공관 프리앰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예. 여기서 각 앞단에 있는 진공관의 모든 역할이 규정이 되거든요. 네. OTL, OCL은 결국 뭐냐면은 음질에 해가 되는 출력 트랜스를 없앤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DC 차단이라는 뭐 막중한 임무가 있지만은 네. 그 역시 음질에 손해가 되는 커패시터를 뺐다 이거잖아요. 네. 커플링 커패시터를 뺐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출력 임피던스를 상당히 낮춰야 된다. 네. 그리고 DC 전기가 스피커로 넘어가면은 절대 안 그렇죠. 된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 네. OTL, OCL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SEPP. 네. 싱글 엔디드 푸시풀 구성을 출력관이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푸시풀이면은 채널당 최소 2개가 들어가서 푸시풀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뒤에 이 상극관 12B4가 네. 채널당 2개씩 총 4개가 들어간 건데 이 앞에 붙은 싱글 엔디드, 즉 SE가 무슨 뜻이냐면은 각 출력관에서 나온 푸시 신호와 풀 신호가 네. 한 점에서 만나서 스피커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싱글 엔디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 한 점에서. 만약에 두 점에서 나가고 스피커로 두 방향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블 엔디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싱글 엔디드 푸시풀 구성이어야지 출력 임피던스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출력 트랜스포머를 생략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DC 전기가 어떻게든지 간에 스피커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출력간에 플러스 전원하고 마이너스 전원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SEPP 구성이 돼야 된다. 즉, 네. 좀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출력간 플레이트에 플러스 전원, 그리드에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전원만 들어가고 마이너스 전원은 안 들어간단 말이죠. 접지로 흘러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DC 전기가 스피커로 넘어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출력 트랜스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SEPP, 즉 싱글 엔디드 푸시풀 구성이 필요하다. 네. OTL, OCL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올릭 지금 L8500의 경우에는 상극관인 12B4를 채널당 2개씩 네. 썼다. 네. 이게 지금 꼭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이게 좀 자막으로 아마 좀 자세하게 네. 간략하게 나올 테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나님이 처음에 이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앞쪽에 가운데 있는 게 초단관. 그렇죠. 280CF라는 이제 그 진공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있는 게 우리가 네. 흔히 접하는 쌍삼극관인 12AU7을 써왔고 이 12AU7이 출력관인 아까 12B4를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하는 구조의 프리앰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그 앰프 리뷰 보면은 예. SEPP를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갖고 OTL, OCL이 되기 위해서는 출력관이 푸시풀 구성인데 예. SEPP 구성이어야 된다. 네. 이거를 어떤 진공관 앰프 상식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이렇게 장황스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보니까 기존에도 이게 이제 발매된 지 몇 년 되잖아요. 이 프리앰프가. 근데 보니까 기존 제품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일단 볼륨이 예전에는 41단, 41스텝이었는데 61스텝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초단 쪽도 이제 형번이 좀 바뀌었고. 그렇죠. 진공관 자체가 전에는 6AN8이라는 진공관을 썼는데 예. 그 지금 올릭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진공관 수급이 정말 어려워졌대요. 예. 그래서 똑같은 복합관인 예. 지금 280CF.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진공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예. 복합관은 한 진공관 안에는 상극관하고 5극관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복합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280CF 같은 경우는 상극관의 뮤, 즉 전압 증폭률이 18,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5극관의 전압 증폭률이 40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 프리앰프의 전압 계는 18 데시벨이거든요. 네. 이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80CF를 올릭에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칭한 파워앰프가 M3000 MK3잖아요. 그렇죠. 예, 파워앰프 이제 모노블럭입니다. 여기 보면은 프리앰프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하나 있고 저희가 또 뒤에도 하나 예,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상당해요. 보면은 채널당 그 KT170을 4발씩 써가지고 예, 푸시풀 구동하는 앰프고 이게 5급 모드, 뭐 3급 모드 모두 지원하는데 5급 모드에서 무려 240W? 그렇죠. 네. 그 3급 모드에서는 100W. 네. 이 진공관 앰프에서 이 정도 출력이면은 사실 뭐, 그 트랜지스터로 치면 정말 수백 와트의 네. 엄청난 광대역의 대출력 파워 앰프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저희가 기존에 리뷰를 하면서도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감탄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M3000 NK2 때만 해도 그 KT150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보다 신관인 KT170을 쓰면서요. 네. 음이 좀 더 맑고 깨끗해지고 투명해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전에 이제 M3000 MK3를 저희가 테스트 해보면서 그때도 그 기존에 이제 OCL 이게 나오면서 기존의 다른 그 올릭 제품 들을 때랑 상당히 좀 음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감지됐어요. 일단은 그 올릭 니켈 트랜스포머가 만들어내는 그 고유의 그 색상 있잖아요. 전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난 광팬들도 있지만 그걸 또 요즘 아주 투명하고 착색 없는 사운드를 지향하는 좀 현대 하이엔드 오디오를 즐기는 팬들은 약간 좀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이 OTL, OCL 이 버전들은 그런 취향이 많이 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올릭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는 니켈 계열의 퍼멀로이 출력 트랜스를 쓰면서 비약적으로 음질이 향상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프리앰프에서는 게르카 같은 존재다 출력 예. 트랜스는 네. 그래서 OTL, OCL로 도입을 하면서 출력 트랜스를 뺀 거잖아요. 네. 하지만 파워앰프의 경우에는 출력 트랜스, 니켈 그 퍼멀로이 출력 트랜스의 성능이 워낙 좋아하고 예. 오히려 코어를 키우고 예. 전원 트랜스도 키워서 보다 더 음질에 유리한 쪽으로 좀 튜닝을 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 올릭의 이름 자체가 올 니켈 트랜스포머 그렇죠. 이거 약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니켈 트랜스포머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고 모든 부분에 이 올릭 이게 니켈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음질적인 그 설계나 음질적인 여러 강점들, 개성들을 좀 이끌어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의 원래 그 설계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니켈 트랜스포머를 일부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프리앰프에서 지금 뺀 거죠. 그렇죠. 네. 그럼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또 사운드 네. 메이킹을 해내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실제 들어오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칭은 일단은 앰프는 예, 올릭 L8500 이 프리앰프, 그 다음에 M3000 MK3 모노블럭 파워앰프 이거를 사용을 했고요. 앞단의 소스기는 평소와 똑같습니다. 소모디오의 SMS 200 울트라, 그 다음에 마이텍 맨해튼 2 DAC 사용했고요. 중간에 이제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M 스케일러 사용을 했고, 네, 스피커는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뭐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죠. Didn't even really wanna go, but if you get me out, you gotta show. There's so many bodies on the floor, so baby we should go and have some more. Are you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own, down.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own, down. Everywhere I look at people's hands, thrown up in the air to help them dance. Come on baby, catch me if you can. I know you don't have any other plans. Are you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own, down.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id it down, down, down. Are you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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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Are you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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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네, 처음 들으신 곡은 마리안 힐의 다운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예전에 광고 음악으로도 한번 쓰인 적이 있어요. 애플 쪽의 광고에서 쓰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피아노로 시작하잖아요. 피아노 소리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올릭과는 상당히 다르게 더 맑고 그리고 또랑또랑하고 착색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컬에서도 그런 현상은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게 중간에 이제 완전히 비트가 바뀌면서 엄청 엄청 비트 있게 이제 댄서블한 리듬으로 나오는데 스피드 올릭에서 어떤 스피드나 막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올릭 좋아하시는 팬들이 뭐 클래식 이제 질감 위주, 음색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올릭 또 그런 부분에 많이 부합하는 이런 사운드를 내줬는데 이 스피드도 굉장히 좋네요. 네.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나님 말한 것처럼 참 음이 깨끗하고 맑았어요. 이게 진짜 이 진공관 수두룩하게 거친 음인가. 그 이제 막 전자들이 자유 유형을 하면서 결국 전달을 해준 건데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무대 앞이 이렇게 투명해도 되는가. 제가 이제 예전에 올릭 그냥 출력 트랜스를 쓴 프리앰프를 들어가면 걔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전체 시스템 소리를 지배를 했거든요. 완전히 그냥 올릭의 색깔로 물들여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약간 불만이었는데 지금 OTL, OCL 제가 만이나 9000, 8500 이렇게 다 들어보면 프리앰프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해진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 뒷단 파워 앰프가 좀 더 싱싱하게 그리고 파워풀하게 음을 좀 낼 수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몸에 와닿는 촉감이 아주 그냥 그 비 온 다음날 아침 풍경을 보는 듯한 것처럼 정말 싹 가신 느낌이 이게 이래서 OTL, OCL을 쓰는구나. 이렇게 정말 귀청소를 한 것 같고 안경을 완전 딱 알코올로 잘 닦은 그리고 이제 DSLR 카메라에 포커싱을 쫙 맞춘 그런 느낌이 이 곡에서 확 느꼈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까 코란이 말한 것처럼 어떤 저음의 어떤 파워 그 다음에 펀치력 이런 거 보면 역시 진공관으로 240W, 지금 이번에 펜토드 모드로 들었잖아요. 이 파워는 정말 그것도 모노블록이잖아요. 이 파워는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정말 단단한 저역이 앞으로 쏟아지는데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들어보면서 과연 이런 변화가 물론 이제 프리앰프 자체의 완성도도 있지만 이게 오디오는 또 매칭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과 다르게 M3000 MK3 지금 파워가 제차 프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 요소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좀 편성이 좀 많은 다중 악기들이 출연하는 곡을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들으신 곡은 저도 그렇고 김편님도 아주 좋아하는 앨범이죠. 정경화 선생님이 1972년에 무려 녹음한 버전 중에서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확실히 제작 프리앰프가 들어갔을 때의 그런 효과들, 그런 상승 효과들이 확실히 좀 감지가 돼요. 일단은 전체 뭐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도 훨씬 더 잘 자라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운드 스테이지 부분에서 이런 깊이감들, 예, 무대의 깊이, 저 뒤에 뭐가 있고 어떤 악기가 있고 그 중간에는 어떤 악기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니까 음악 듣는 게 음악이 훨씬 더 그 실체감 있게 그렇죠. 예, 들리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 웰메이드 프리앰프가 들어가니까 네. 전체적으로 음에 좀 생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대 앞이 투명해지고 좀 코난이 말한 것처럼 무대감이 확 살아요. 인티 앰프를 쓰면 가장 답답한 게 무대가 평면적이고 좀 비좁다는 느낌인데 이 프리앰프에다가 모노블록까지 딱 하니까 네. 앞뒤로 그냥 쫙 벌려지는, 그러니까 전망이 트인다 뭐 이런 느낌을 네. 선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61단 어테뉴에이터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단수보다는 각 단마다 정임피던스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볼륨이 작을 때든 클 때든 항상 임피던스를 일정하게, 이래야지 작은 볼륨으로 듣든 큰 볼륨으로 듣든 그렇죠. 똑같은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이내믹스 이렇게 대부분 잘 못 만든 프리나 아니면 디지털 그 볼륨 단 있는 그런 데에서 가장 손실이 오는 게 작은 볼륨에서 다이내믹스, 그렇죠. 사운드 스테이지 다 무너지는, 해상도도 낮아지고, 그렇죠. 예, 정보량이 그냥 막 깎이는 이런 맞아요. 경우가 많죠. 정보량이 안 나오죠. 에너지감도 떨어지고. 네. 근데 밤이라서 또 볼륨을 높일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뭐 완전 24비트 음원 들으면서 네. 그냥 낮은 볼륨에서 그냥 MP3 같은 그렇죠. 그런 손실되는 음원 듣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금 L8500 OTL OCL에 들어간 61단 정임피던스의 역할도 예. 그 공도 지대했다. 네. 이 곡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곡, 재즈 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보컬, 피아노, 그 다음에 현악과 어우러진 또 대편성 이거 들어봤으니까 이제 관악기는 어떤가, 그리고 뭐 리듬감은 어떤가,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소니 롤린스의 세인트 토마스. 예. 저는 이 곡 들으면서 정말 이 제작 이 매칭에서의 그 나오는 그런 에너지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에너지, 뭐 힘의 강약 조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각돼서 들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매칭에 대해서 좀 많은 그 감회가 또 새로운 게, 예전에 이제 파워앰프를, 트랜지스터 파워앰프를 쓰면은 거기에다 진공관 프리를 많이 매칭을 해서 좀 썼었어요. 이게 잘 안 맞는 것도 많지만, 뭐, 오디오 리서치나 BAT나 이런 뭐 하이브리드 계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또 매칭을 이뤘거든요. 진공관의 어떤 풍요한 약간 그런 질감,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파워의 뭐 대출력의 그런 호쾌함, 이런 것들을 결합한, 예, 나름 그렇게 해서 쓰기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진공관 파워를 쓸 때 트랜지스터 이런 프리를 쓰면 완전 매갈이 없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테이징 이런 것들도 완전히 잘 안 나오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오늘 M3000 MK3에 이 L8500 제작 프리를 붙여주니까 막 헐헐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솔리드 프리의 진공관 파워를 하면은 일단 개인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공관 파워 앰프가 대체적으로 개인이 낮은데, 이거를 이제 그 솔리드 프리까지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 확보가 안 되니까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인 매칭 말고도 임피던스잖아요. 네. 보통 또 진공관 풀이나 뭐 이런 게 높단 말이에요. 예. 이 출력 임피던스가. 네. 거기서 오는 또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는 뜻이고. 예. 그런데 이제 제작 풀이에서 더군다나 네. 출력 트랜스가 없는 또 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몸이 돼서 진짜 프리앰프 역할을 하면서도 완전 한 몸체가 된 그런 손실 없는 음을 충분히 이 곡에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L8500 오늘 리뷰의 주인공이지만 그리고 M3000 MK3 이 파워앰프와 프리앰프와의 어떤 매칭을 통한 그 소리의 변화 이런 것까지 좀 알 수 있어서 저희도 좀 흥미롭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예. 올릭의 이 L8500 OTL OCL하고 M3000 MK3 조합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이엔드 조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사운드 자체가 하이엔드 사운드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올릭의 L8500 프리앰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